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산간호조무사학원 원장 이태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인구2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구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153쪽부터 155쪽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구 구성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인구를 구성하는 기준에는 질적 기준이 있고 그리고 양적 기준이 있습니다. 질적 구성으로는 이제 성, 그리고 직업, 또 교육 정도, 그리고 인종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양적 기준, 또 양적 구성으로는 연령만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기준에 연령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 구성에는요, 5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라미드형입니다. 피라미드형 같은 경우에는 다산다사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다산다사라서 태어날 때 사람들은 많이 태어나지만 또 그만큼 많이 죽어서 나이 든 사람은 많이 없는 이런 단계가 다산다사형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저개발국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거는요, 0에서 14세 인구는요, 여기에서 0에서 여기까지가 14 정도 되고요. 그리고 65세는 여기부터 요 위쪽이 이제 65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0에서 14세 이 인구가 65세 인구를 2배를 한다 하더라도 누가 더 많다? 맞죠. 아이들이 더 많은 이런 형태가 피라미드형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형입니다. 종형은 마치 종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종형인데요. 이 종형은 선진국가형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들이 그닥 많이 이제 죽지 않고 나이를 먹을 때까지 잘 오래 평균 수명이 길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인구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를 2배를 했을 때는 그 같다. 요 같다. 중요하고요. 다음에 항아리형입니다. 항아리형은 항아리를 마치 뒤집어 엎어 놓은 것처럼 입구는 좁고 그리고 이제 이 몸통은 크고 이런 형태가 항아리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항아리형은 인구 감소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대표적으로 프랑스라든가 또 일본, 우리나라가 이 인구 감소형인 항아리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를 2배 했을 때 누가 더 많다? 네, 노인이 더 많다. 그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형과 종형과 항아리형에서는요, 0에서 14세 인구와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를 2배 했을 때 이 등호가 유소년이 많은지 아니면 같은지 아니면 노인이 더 많은지에 따라서 유소년이 많으면 피라미드형이고요. 같으면 종형이고 그리고 노인이 더 많으면 항아리형이다 라고 외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에 별형과 호로형인데요. 별형 같은 경우에는 15세부터 64세 인구, 아까 우리가 15세부터 64세 인구를 무슨 인구라고 불렀습니까? 그죠? 경제활동인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생산 연령 인구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전체 인구를 50% 하는 것보다도 15세에서 64세 인구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예,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어서 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인구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별형을요, 도시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로형은요, 15세부터 64세 인구들이 여기 있던 인구들이 어디로 농촌에 있던 인구들이
도시로 갔거든요. 그래서 유출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출형에는 15세부터 64세 인구가 전체 인구 50%보다도 더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주박형은 유출형이라고 부르고 농촌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형과 호로형을 설명할 때는 이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보다도 많으면 도시형이고 전체 인구가 더 많으면 표주박형 혹은 호로형, 농촌형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우리 책에 보시면 그 참고 안에 블레크의 인구변천 5단계가 있는데요. 이 인구변천 5단계도 시험에 한 번씩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단계는요. 고위 정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많이 태어났지만 그죠? 그만큼 많이 죽어서 인구는 증가가 없이 그냥 샘샘 정지 상태다라고 하는 게 고위 정직입니다. 전형적인 다산다사형의 인구 구조이고요. 이런 나라는 주로 근대화 이전에 농업을 주로 하던 이런 시대에 고위 정지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출산율은 그대로이나 의학의 발달로 사망률이 줄어드는 거죠. 사망률이 줄어드니까 인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확장, 즉 뭐한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의학의 발달과 경제가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죠.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기, 고위 확장기고 이 고위 확장기는 의학 발달, 경제 발달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경제가 발달하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줄어듭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그러나 사망률도 경제가 발달하면서 더 많이 줄어들어서 결국은요 인구가 확장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저위 확장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 집에 있는 그죠? 노인의 부양 문제라든가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노인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 시기가 4단계가 되는데요. 이때는 저위 정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면서 인구가 감소되는데요. 이때를 5단계 감퇴기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5단계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인구 구성과 그리고 블레크의 인구 변천 5단계를 보셨고요. 다지기 문제 1번입니다. 인구 피라미드 중에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선진국 형태이고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되는 뭡니까? 이거는 등호 그죠? 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형이다? 그렇죠. 종형입니다. 다음은요. 블레크 인구 변천 5단계 중에서 노인 문제가 대두되는 단계로 오른 것은요? 네. 저위 정지기. 몇 단계입니까? 예, 4단계입니다. 저위 정지기가 되죠. 특히 이 저위 확장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인해서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3단계 저위 확장기가 온다 말씀드렸고 고위 확장기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경제 발달로 인구가 증가한다. 그래서 2단계가 되고요. 고위 정지기는 다산다사 그래서 근대화 이전의 1단계입니다. 감퇴기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5단계로 보시면 되죠. 5번째 단계입니다. 다지기 문제 세 번째입니다. 인구 피라미드 형태 중에서 15세부터 64세 인구, 이 인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경제활동 인구죠. 이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 50% 이상이다. 무슨 형입니까? 네, 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요? 농촌에서부터 도시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 별형을 뭐라 얘기하냐면 유입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의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한다. 즉 누가 더 많다? 네, 6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은. 그래서 프랑스와 일본과 같이 인구 재생산력이 감소하는 인구 요인은요, 바로 항아리형입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형은요, 인구가 감소하는 형태로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작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이런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게 항아리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구 피라미드와 그리고 블래크의 인구 변천 5단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